개찰 완료를 눌러보면은 요 기간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뭐 한 이제 그 여기서부터 해가 이렇게 한 1일부터 이렇게 눌러놓고 보면 이게 평상시에는 한 달치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거는 요걸 아까처럼 달력이니까 눌러가지고 날짜를 조정하면 돼. 얼마지.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기 검색 있죠? 여기.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요게 지금 이렇게 좀 옮겨야 돼서 이 검색란이 이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바로 초기화되는 게 이게 9월 달쯤 해서 넉넉히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이제 내가 낙찰 바꾸는 게 나오죠. 요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그걸 누르면은 요게 이제 상세 이동을 하면 몇 명이 들어와서 낙찰 받은 거 나와. 여기 상세 입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한테는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좀 이제 그 윈도우로 볼 수 있게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 보이게 해주려고 또 이렇게 트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인터넷 방송을 저렇게 하면 잘 보여요. 이거는 아무래도 덜 보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그러면 요 상세 입찰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필요하면 자기가 입찰 들어간 나이 온비드 로그인 해가지고 그 나이 온비드를 치면 자기가 입찰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달 이내 거는 요걸 누르면 되는데 한 달 이상 된 거는 요거를 날짜를 조정을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색을 누르면 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낙찰된 경우 요게 이제 11월 1일이죠. 뭐 며칠 차이가 조금 지나갔다고 요걸 갖다가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면 상세 입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왔나? 2명이 들어왔죠? 얼마 차이에요? 370만 원짜리 1등 했죠?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따지면 그거 뭐야로 낙찰 받아서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항상 착시 현상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 물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가? 이 물건을 이제 보면 제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가지고 요 물건을 누르면 이 물건 현황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물건이 보면 이거 무슨 물건이 이게 안에 쭉 들어가 있는 물건을 이거 누가 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안 봐서요. 이게 이 감정평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거 좀 제가 여러분이 잘 보이게끔 더 키워보겠어요. 폭을 좀 넓혀보는 거죠. 잘 보이게끔. 내가 뭐 다른 거 볼 거고 이 사진을 보려고 제가 이게 하는 거예요. 사진을. 뒤에 보면 이제 주택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사진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올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온비들이 자기들이 낙찰 받으려고 숨겨놓은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여기 있죠? 응? 어떻게? 이런 사진이 거기 앞에 나왔다면 어떻게 입찰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서리예요.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이게 신축 건물도 있죠? 이거 헐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을 질 수 있어요. 평당 이게 3천만 원 가더라, 여기야. 평당 3천만 원 가는데,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얼마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건 또 여러분한테도 판설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요. 3천만 원 이하가 없어. 근데 이게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 그래서 이건데 이게 그래가지고 3억 800인가 돼요. 이게 13.3호인가래 이게 평이. 이게 7분의 2단 말이에요. 7분의 2분.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지분을 따지면 나누기 7분의 2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7을 하고 나누기 2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산하는 거야. 이게 뒤집어서 하는 거야, 이게. 아주 간단해. 여러분이 7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게 13.3보다 이게 전체 평수가 얼마냐 할 때는
13.35 나누기 7분의 2. 이거를 곱할 때는 어떻게? 거꾸로 곱하면 되는 거, 뒤집어서. 2분의 7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평수가 얼마가 나오냐? 보면 꼭 이렇게 할 때는 계산기가 없어. 계산기 갖다가 계산기 여기 있네요. 요걸 갖고 따지면 역산할 때 보면 제가 13.35다. 13.35다. 곱하기 7 나누기 2로 하면 전체는 46.725 평이에요. 이게 일반 그 주거지역이고 요 평수가 이게 맞나? 어쨌든 요게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요 감정평가서를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이 경매물건을 보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요거죠. 요게 전체가 면적이 얼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면적이 154.5예요. 154.5니까 154.5 곱하기 0.3025 하면 몇 평이냐면 46.735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임차인들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배분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모르는데 이게 다 선순위예요. 다 선순위. 전체 여기는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매각 절차가 끝나지 않고 나서는 여기 입찰 정보를 보면 여기 공매재산 명세서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지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면은 그 2017년 7월 19일 날 또 8월 2일 요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는 다 빨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 1층에 있는 분들은 그 모친이에요. 어머니가 7분의 3 지분권자 1.5니까. 그리고 큰딸이 7분의 2. 작은 아들이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큰딸 지분이 이제 공매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배분 요구해서 이 사람은 전액 배당받고 배분 잉여금이 이 사람도 한 8천만 원 정도 가져가요. 1억 9,600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가가 얼마냐면 3억 800이라고 했죠. 이 3억 800도 얼마냐? 한 2,300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가도 괜히 싸죠. 이거를 13.35로 나누면 이 금액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싼데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1억 8,400까지 떨어졌느냐? 이런 걸 왜냐면 임차인을 인수해야 돼. 임차인은 얼마를 인수하냐? 이 사람은 소유자더라. 모친이에요. 등기부를 확인하고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X죠? 근데 이 사람은 인수해야 돼. 그럼 이게 모르잖아요, 그거. 그런데 이게 상속으로 이렇게 지분이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공동 임대인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임대차 계약을 쓴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걸 승계받아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인수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 배당받은 게 됐고 누구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 지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7천이니까 이 사람도 대략 봐도 7천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얼마냐? 2층이면 내가 이 시세조사도 해보고 주변에 다니면 전세 시세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2억을 안 되겠더라고. 전세가. 2억 원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7분의 2 집은 인수해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편하게 3억으로 계산했어요. 절대 3억을 못 넘겠죠. 자, 그러면 내가 3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X를 치고 이제 보면 요걸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7분의 3, B가 7분의 2, C가 7분의 2인데 요 지분이 지분 경매 나온 거, 지분 공매로 나온 거죠. 근데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인가는 배분 요구했으니까 됐고 3억이다. 그러면 3억 원에 곱하기 7분의 2면 인수금액이 얼마가 될 건가 계산해 보니까 3억 나누기 곱하기 2가 되죠.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8,570이에요. 인수할게 8,571만 4,285원이요. 이게. 그러면 요거에다가 내가 1억 9,600을 썼으니까 이 정도 쓰게 된 이유는 요걸 합산해 보면 얼마냐? 플러스 8,500이니까 8,600 계산하고 그냥 8,600 600에다가 플러스 1억 9,600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억 8,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나누기 이제 그 13.35로 하면 평당 얼마 나누기 13.35로 하면 평당 얼마 나오냐면 2,112만 3,595원이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썼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한 2,50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그냥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2,500이면 금방 팔죠. 4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서 13.35 곱하기 400만 원이면 5,340만 원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얼마에 이제 극단적으로 따져. 근데 이게 실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3억이 아니고 2층이 1억 2,500이더라고. 낙찰받고 다 만나봤는데 뭐. 그 지하는 그야말로 7천이고. 그래서 이게 따지니까 요게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500까지 플러스해서 여기다 넣으니까 이게 어디면 1,910만 원 정도, 예, 평당 1,910만 원에 낙찰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요거를 3,000으로 계산할 때는 엄청 많고 또 2,50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하면 7, 8천 남는 거고 한 1,700, 1,800 따지면 한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1억이. 근데 이거를 이 B와 C, 모친하고 여기 따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팔려고 그래요. 팔 때 어디 갔어요? 2,300만 원 정도의 이거 매수 전략하면 수익이 한 3억, 4억 나와요. 수익이.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는 이 임차인을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수한다고 생각 3억이라고 계산해도 5,500만 원 남죠? 5,000원, 한 1억 9,600 투자해서 5천 나오면 괜찮은 거지, 장사가. 근데 그걸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했더니 어떻게 보면 한 7천 정도? 한 8천 정도 되네, 이게. 요거로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를 3천만 원 팔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지분을 2천, 요거까지 하니까 전체 취득가가 한 10억 돼요. 근데 이거를 3천만 원씩 계산하면 한 14억에서 15억 되는 거, 이게. 이 가격에 판데도 4억이 남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맹점이 뭐냐? 나는 7천만 원은 계산 안 했죠? 7천만 원은 배분받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인수금액에 따질 때는 이 7천만 원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7천만 원에 더 가져간 거는 그 지분 공매 당한 누가? 이 B라는 사람이 A하고 C한테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 하게끔 만들고 자기네끼리 주고받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전체의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 9,500에다가 이제 7천 합치면 2억 6,500에 7분의 2만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이 지분에 7천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한 150만 원만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훨씬 높아져. 그 자세한 얘기는 그거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 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랬을 때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인가? 예, 그 전에 그 구로 디지털 있는 거 낙찰받았던 거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바로 나이온비 들어가면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기서 해가지고 이 첫 시간에 복잡하게 갈 건 없죠. 우리가 지분 경매나 지분 공매로 낙찰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땅은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요. 건물은 누구냐? A가 전체야. 전체 소유. 이게 지분 공매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가봐서 조사해. 이 땅만, 건물은 가격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땅만 갖고 계산해야 돼. 이 건물 값 얼마, 건물 전반적 감정가가 한 5천, 4천만인가 5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래도 이 건물이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이럴 때 보면 그럼 이런 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땅이 얼마냐? 땅을 계산해 보니까 감정가가 1,333만 이렇게 뭐 이 정도 이 감정가가 잡혀 있어요. 감정가가. 그래서 이걸 얼마에 낙찰 받느냐? 1,166만 원에 제가 낙찰 받았어요. 왜? 여기 임차인들 인수할 건 없어요. 이거를 낙찰 받은 이유는 가보니까 아무리 그냥 팔아도 1,500만 원은 받겠더라고, 평당. 근데 이 집에, 이건 부동산 업자간에 자기가 1,100이면 금방 팔아준대요. 근데 가보니까 1,700만 원 이하짜리가 땅이 없어, 아예. 다 그냥 2천만 원이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1,100만 원 팔아도 요 차익이 하고 따지면은 이것도 한 1억 5천 정도 이게 차익이 나와요. 이거. 그런데 이 1,700 받으면 막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나머지 지분을, 이 B 지분을 이거를 매매계약 쓰고 돈 줬죠. 근데 B가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85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서 뭐냐면 꿈에 아버지, 이 사람이 지은 거 이거 40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새벽에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집을 꼭 지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제가 이거 수리도 비도 3천 들여서 집을 수리했어요. 채 놓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뭐 물건 달라면 줘. 어차피 뭐 이거 갖고 내가 여기 들어가 살 것도 아니죠. 달라면 줘.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대신에 그 사이에 오고 간 이런 금액이나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어. 교수님. 네. 그러면 아니 그 얘기할 때요. 그 마이크 들고 하세요. 얘기. 그래 여기 들어오지. 그 B 입장에서 그 B가 그 건물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못하니 자기가 지은 건물이야. 자기 지은 건물. 그리고 이 건물 철거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철거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A가 토지 2분의 1 하고 건물 2분의 1 하면 이건 내가 사겠다고 매도 청구 들어가잖아요. 이거면 팔으라고 판결해줘요. 절대 이거 건물 철거 판결 안 해줘요. 내가 볼 때는 열에 하나 철거 판결해주고 열에 하나도 아니야. 한 20 이런 사건이 건물 철거 소송 들어가는데 이게 A가 땅 2분의 1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건물 청구를 판결해줄 확률은 20대 1이야. 20건이 들어가면 하나 해줄 거예요. 이 하나 해주는 사람 누구냐? 정신 나간 판사야. 대부분 있잖아. 이렇게 해줘. 나 이런 거 많이 봤어. 이 사람이 건물 철거송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매도 이 감정가로 사라고 해가지고 판결 내려줘가지고 근데 그 판결문을 이 사람 이제 줬는데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안 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그 판결문 갖고 이걸 또 경매 넣고 막 이런 경우도 보고 많이 봐. 내가 상담해 줬어. 이 판결 이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수하라고 매수 판결을 받아놓고 돈이 없어 이사 돈을 못 준 거예요. 그 판결문 갖고 이걸 또 경매 넣었더라고. 실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 이렇게 낙찰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공익물번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낙찰 받고 장기 출연 좀 하자 그냥 공익물번 소송 들어가 버리는 게. 그럼 이 사람하고 건물 철거소송하고 경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법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법은 이 건물 철거해서 뭐 할 거야? 자의적인 비용과 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수하도록 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또 여러분이 이걸 낙찰 받잖아? 건물 철거로 가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이 돈 더 준다고. 이 사람이 이걸 사겠다는 거는 시세로 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청구 들어가잖아? 이 매도 청구 들어가잖아?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죠? 이 감정가로 이거 사도록 판결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땅값이 2천만 원 정도 가요, 시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감정가는 얼마? 1,500만 원밖에 안 되죠. 원래 이거 1,500만 원도 안 될 때도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에 건물 철거 소송을 들어가서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 달래냐? 뭐 2,500, 뭐 3,000 달라고 막 이래. 아니면 건물 때려 부수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그런 내용까지 소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로 판결해줘요. 그래서 이 2천만 원 준다고 그렇게 사장 했는데도 안 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1,500밖에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해 와가지고 이 욕심이 화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지분을 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세가 2천이면 한 2,200, 2,500만 원 달라면 줘요. 얼마 안 되죠? 왜? 이 사람도 다퉈봐야 전문가도 아니요.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변호사 찾아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변호사는 무조건 밀어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낙찰가 1,500만 원에 낙찰 못 받은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 자기 낙찰 받은 금액은 보호를 해주죠, 법원에. 그러니까 돈이 이익이 안 나오죠. 이렇게 지분을 투자할 때 지금과 같은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